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교훈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구하라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경훈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근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부활하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염수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규훈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구하라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경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그러니까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 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정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교훈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구하라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부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경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구하라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But Kang is still trying to corroborate other key evidence. The messages that imply the stars have a senior police contact.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또 숙제이기도 했었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Hara was a successful solo artist and member of K-pop band Kara. She was famous beyond Korea, recording hits like Wild in Japanese. Her image was streetwise and independent. 저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이 남는데 기자님 저 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죠. 구하라 씨와 최정은 씨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또 승리 씨나 그 정준영 씨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라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휴대폰을 할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씨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하라는 그 최종훈이랑 연습생 때부터 이제 오래 알게 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강경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얘기를 해라.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종훈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을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Kang records the phone conversation she has with Che. She asks him to identify the officer referred to as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messages.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한번 봤던. 아니, 골프를 한번 쳤었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뭐 청와대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최종훈 씨가 저한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구하라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 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전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가 올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 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휘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현입니다.